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드디어 동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1강에서 잘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예 동사 특집입니다. 자, 동사는 저희가 어떻게 정답을 찾기로 했냐면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 찾는 게 아니라 수태시 기억나시죠? 수일치, 태일치, 시제일치 순서대로 가기로 했었습니다. 수에는 단복수가 있고요. 태에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요. 시제는 오늘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우리나라로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만 거기다가 영어에선 시제가 좀 더 들어갑니다. 단순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동사의 종류도 한번 볼 건데요. 동사도 이제는 나눠볼 때 자동사랑 타동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주어 동사고 끝. 그다음에 타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죠. 주동목. 그래서 이거는 문장 구조를 보면 좀 아는데요. 저희가 배웠던 ly 부사나 전명구, 수식어구를 다 없애고 놨었을 때 주어 동사만 남는 게 자동사죠. 대표적인 자동사가 rise, 주어는 오른다 하고 끝.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수식어구를 없애버려도 ly 부사를 없애버려도 목적어 남죠. 주동목, 목적어 남습니다. 이런 걸 타동사라고 하죠. 그리고 토익에서는 address라는 동사 진짜 잘 나와요. address가 집 주소라는 명사 말고도요. 해결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쓰이니까 address the concerns, 우려사항을 해결한다. 이렇게 을르를 동사한다. 요게 바로 타동사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출공식으로 곧장 넘어갈 건데요.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수일치죠. 단수주어에는 단수동사를, 복수주어에서는 복수동사를 써라. 이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하면 좀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런 법칙을 알려드렸습니다. S 크로스 법칙 아시죠? 그래서 명사에다가 S를 안 붙였으면 단수고 그럼 단수동사에는 반대로 S를 붙여라. 그리고 요거를 대명사로도 해서 it is, it has 했었고요. 그다음에 주어 자리 명사 뒤에 S가 붙었다. 그럼 복수명사죠? 그럼 복수동사를 써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대로 동사 자리에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복수명사는 they로 통일해서 they are, they have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기억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추가로 갑시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 자리 그냥 명사만 쓰였을 때는 그 S 크로스 법칙으로 잘 쓰면 돼요. S 안 붙어서 여기 S 왔고 일단 바꿔보면 it is, it has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명사일 때 얘기예요. 명사 말고 명사 가족 중에 동명사고 명사절은요. S 크로스 법칙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요. 그 S가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이때는 뒤에서부터 더 많은 구매품들을 구매하는 것이거든요. 이건 S로 끝났었지만 적용이 안 되고 이 구매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행동, 그걸 is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It is, it has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동사에다가 s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명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what the city needs now까지 나와서 지금은 현재 그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거 역시 is로 받을 수 있어야 돼. it is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가 동명사구랑 명사절은요. 항상 단수 주어 취급을 할 거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는 아시죠 여러분들? 일반적인 명사는 S 크로스 법칙 하시면 돼요. S가 붙어서 여기는 S 안 붙었다. 그리고 이런 건 저희가 they로 바꾸기로 했었으니까 they ar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로 안 끝났는데도 복수 취급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both는 원래 both of them. 사실은 의미상으로 그것들 중에 둘 다 느낌이니까 둘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both of them have, are처럼 both take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both뿐만 아니라 many, few, several 이런 것들도 다 복수 취급을 할 거다. 이런 특이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실전 문제에선 제가 2번 문제 뽑아왔는데요. 이거는 그냥 수일치 연습하시면 됩니다. 내가 굳이 단어 뜻을 몰랐어도 빈칸 앞뒤 보는데 오늘은 그냥 단순한 주어 자리 명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S 붙은 거 보이시죠? 복수네요. 그러면 S 크로스 법칙, 동사에는 S를 붙이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S 안 붙은 정답은 A 써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 더 대명사로 바꿔보면 event organizer, 토익에 엄청 잘 나온 단어예요. 이벤트 조직자들, 행사를 조직하는 사람들 주체 측인데 they로 바꾸면 역시 they라면 they are. 일반 동사일 때 they have, have처럼 일반 동사일 때 they anticipate 이렇게 쓰면 됩니다. S 붙으면 안 되고요. 이건 단수일 때 쓰는 거고 ing는 동사 아니었습니다. 이건 준동사였잖아요. 아니다. 동사로 쓰려면 be, ing까지 나와야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공식 두 번째는요. 수량 표현이 쓰인 주어는 동사의 수일치에 유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좀 낯 익은 애들이 많아요. 예전에 형용사 때 배운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오늘은 좀 독특한 부분만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전명구처럼 예문이 나오면 지금도 후보자들 중에 딱 한 명이니까 그때는 단수랑 하시면 돼요. one is, one was. 이런 식으로 one은 이게 단수 동사로 수일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오늘 좀 구분하셔야 될 게 the number of와 a number of가 있습니다. 둘이 완전 다르네요. the number of는 이렇게 수식어구처럼 해서 뭐의 숫자 단수로 하시면 돼요. the number of is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a number of는 요때 of를 수식어구처럼 묻지 않을 거예요. 얘는 예외라 a number of 그냥 많은이라고 해서 a number of 복수 그대로 살리셔서 많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많은 것들은 are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또 부분 표현할 때도 있어요. all of, most of, some of, half of는요. 그때에 따라 동사 모양이 달라요. 근데 뒤에 불가산 명사 써서 단수 명사를 썼으면 단수 동사 is로 통일을 할 거고 복수 명사를 썼다면 그 복수 명사들 중에 모든 부분, 대부분, 몇몇, 반,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are, 이렇게 복수 명사로 복수 동사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에 수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ost of 나왔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것도 수식어구처럼 묶지 말고 뒤에 그냥 여기다가 포인트를 맞추시면 돼요. of 뒤에. 그럼 workers s 붙었으니까 s 크로스 법칙으로 commute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지금도 그 일꾼들의 대부분이니까 지금은 여러 명인 거예요. 그래서 they are, they have처럼 they commute 이렇게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4번도 이때 수일치에 놀라지 마시고 half 자체만 보면 좀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 roughly 숫자 부사까지 나와서 지금은 거의 반, 대략 반까지 나왔는데 이때도 of 뒤에다 수일치를 하셔야 돼서 직원들 중에 반이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입니다. 복수죠? 그래서 복수 동사 쓰셔야 돼요. 헷갈리신다면 여러 명이니까 그들, they로 가셔서 they are, they have처럼 they commute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일치 한 번 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공식 세 번째는요. 문장 구조를 좀 조심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뭐 간단한 거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단수 같아 보이지만 두 개잖아요. 그래서 and로 연결했을 때는 A와 B 결국은 두 개가 때문에 복수 동사로 수일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예전에 했던 거예요. There is, there are 구문은요. is와 are이 이렇게 there 다음에 갈린 이유가 뒤에 주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일치 맞게 there is 단수명사, there are 다음에 복수명사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표현이 여기 하나 나왔는데요. 저희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사절이라고 있어요. 근데 관계사절 who, which 된 다음에 동사가 또 그 관계사절 안에서 많이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그 동사도 꼭 수일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누구랑 수일치를 하냐면요. 내가 꾸며주려는 그 명사, 선행사라고 하는데 얘랑 수일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브로셔를 꾸며줄 건데 a brochure 단수잖아요. 그럼 요것을 it 주어처럼 받아서 it is, it has처럼 it contains 이렇게 수일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사절을 이렇게 수식어구로 묶고 뒤에 진짜 동사도 수일치는 돼 있죠. it is 이런 것처럼 그래서 동사도 수일치, 관계사절 안에도 수일치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한번 실제로도 풀어볼게요. 자, 이 보기 또 비슷하고 빈칸 앞을 봤는데 후부터 이렇게 네모로 저희가 묶을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consultant, 이번에 상담사들 꾸며주는데요. 바로 앞에 있는 게 상담사들, 복수잖아요. 그럼 상담사들을 꾸며줄 거니까 요게 S로 끝나서 복수입니다. 그럼 요때는 S 크로스 법칙 써도 되고 they니까 they have, 일반 동사 쓸 때는 have처럼 S가 안 붙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ecialize in이 뭐를 전문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를 전문적으로 한 상담가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기출공식 네 번째 갑시다. 이거는 뭐 늘 했던 건데 수식어구는 수일치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식어 항상 제가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괄호로 묶었었죠. 그래서 수식어구를 항상 없애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 명구 이런 거 없애주시고 computers 여기랑 수일치 하셔야겠죠? 그럼 S 크로스 법칙 S 있었으니까 S 있는 거 안 되고 they are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수식어구예요. 투부정사는 대부분이 부사조 용법이라 뭐를 하기 위한 이렇게 가지로 다 날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수일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S 안 붙었으니까 여기는 S 붙은 S 크로스 법칙 it has, it depends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그다음 명사 뒤에서 pp나 ing가 또 꾸며줘요. 이럴 땐 제가 이렇게 꾸며줄 건데 지금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이게 진짜 주어죠. 그래서 spring items는 까지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s가 붙었으니까 s 크로스 법칙 s 안 붙으네 they are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사절도 마찬가지요. 관계사절 안에도 those who are 이렇게 수일치했지만 저거를 다 끝내고 진짜 동사 나왔을 때도 those are 이런 식으로 수일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식어구는 수일치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항상 이렇게 없애버리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머, 동사 좀 보세요. 이런 게 동사 문법 문제죠. 여러 가지 동사들이 나왔죠. 근데 이때도 저희가 주어를 찾아야 돼요. 바로 앞에 있는 vitamins가 주어가 아니에요. 전명구, 수식어구 묻고 the made, 요거 분사구예요. 만들어진, 다 수식어구로 묻고 앞에 있는 product가 주어입니다. 자, 그럼 product 복수니까 S 크로스 법칙으로 이렇게도 표시하시고 요거는 복수니까 they로 바꿔서 they have, they are 이런 류를 쓰셔야겠죠. 그래서 보기 중에 괜찮은 게 있는지 앞덩이만 볼 거예요. 수일치는 앞덩이를 보니까 they are, 통과입니다. 그리고 B번처럼 앞덩이에 ing 붙은 건 절대 동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ing를 동사로 쓰시려면 뒷덩어리 ing가 와서 be ing까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거 안 되죠. s가 붙으면 안 되잖아요. 이건 단수일 때 it has 할 때나 쓰는 거라 안 되고 여기도 앞덩이 is는 it is 할 때나 쓰는 거죠. they는 they are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공식 5번째 갈게요. 자,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태를 가볼 건데요. 능동태, 수동태 있었던 거 알죠? 능동태, 수동태. 오늘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장들은요, 능동태가 항상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주동목, 토익은 거의 대부분이 삼형식이라 요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리고 목적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 있을 유다라고 해서 목적어 있으면 유다 능동태라고 해서 요 규칙 기억나세요? 유능. 뒤에 목적어 있는 게 능동태라고 합니다. 이렇게 수식어구는 없애버릴게요. 자, 그래서 그 도시는 the building, 그 building을 renovate, 토익에서 renovate이란 동사 정말 잘 나오는데요. 보수공사하다, 리모델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능동태. 근데 능동태에 있던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오는 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그 건물은 요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지금은 보수하는 게 아니라 보수되는 거죠. 그때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제가 앞자만 따서 be, pp 되다 꼭 외우라고 했었죠? have pp는 수동태 아니에요. be pp가 수동태입니다. So was renovated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던 주어는요. 아예 전명구로 바뀌어요. 그 도시에 의해서 by the city까지 나오고 원래 있던 recently까지 쓰시면 됩니다. 근데 수식어구들은 원래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애면 수동태 뒤에는 그냥 빌딩은 보수가 된다.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수동태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수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있을 유면 능동태, 없을 무면 수동태, 유능무수 규칙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근데 뒤에가 무조건 아무것도 없다고 수동태는 아닌 게 일형식 자동사는 원래 아무것도 없고요. 원래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아니 일형식 자동사 이게 끝이에요.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를 앞으로 가지고 와야지 수동태인데 목적어 아예 없으니까 일형식 자동사는 수동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 rise, work 이런 애들은 아예 수동태로도 아예 쓰이질 않아요. 그냥 능동태로만 쓰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예외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 기출공식 5번째에서 13번 문제 풀 건데 오늘은 그 유능무수 규칙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어서 동사를 쓸 건데 보니까 뒤에 its services까지 목적어가 있어요. 목적어에 이렇게 있을 유면 우리 누구 쓰기로 했죠? 유능, 능동태를 찾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쓰는 능동태가요. 저희가 pp는 지워야 되는 수동태야. 수동태는 항상 뒤에가 무일 때만 쓰는 거라 안 됐었기 때문에 능동태로 쓸 수 있는 건 정답은 be. being가 또 대표적인 능동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해석을 해보면 앞에 있는 supermarket은 is expanding, 확장을 합니다. 그 services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B형도 온다고 했었는데 B형은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얘기예요. 이렇게 목적어가 있을 때는 being 많이 씁니다. 뒤에서부터
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번도 보죠. 14번을 봤더니 이때도 보기는 비슷하고 빈칸 앞, 뒤 다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을 봤는데 a sum of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뒤를 봤는데 수일치 먼저 할까요? 그래서 수일치는 일단 투부정사 빼고는 나머지 명사도 안 되고 동사는 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It was. 그리고 과거 시제는 뭐 수일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올 수 있어 괜찮았고 뒤를 봤는데 anonymously. 부사 수식어고 그다음에 to부터 쭉 또 가지로 날아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 누구 쓰기로 했죠? 무수, 수동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누구랬죠? 수, 비, pp 되다 쓰시면 돼서 BPP인 정답은 D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만큼의 총 금액이 was donated, 기부가 됐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출공식 6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희가 좀 전에 유능, 무수 이 규칙을 외우긴 했는데 저희가 사형식이랑 오형식은 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수동태 뒤에 무가 아니에요. 원래 3형식 동사 수동태 뒤에는 다 무여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4형식과 5형식에는 뒤에 뭐가 남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예외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 있냐면요. 먼저 4형식 동사는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좀 올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배웠던 4형식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게 누구였죠? 나에게 돈을 줘. give me the money 할 때 give 같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give를 가지고 저희가 능동태 예문 먼저 한번 볼게요. 그 매니저는 gave 줬습니다. Mr. Watson에게 assignment를 줬습니다. 임무를 줬습니다. 그래서 간목, 직목 두 가지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수동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그럼 Watson 씨는까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그럼 gave를 BPP로 바꾸니까 was given이 됩니다. 그리고 군대 해석을 해보니까 보세요. 매니저가 왓슨 씨에게 업무를 준 거예요. 그럼 업무는 주어진 거지만 왓슨 씨 입장에서는 그 업무를 받았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게이브가 주다 아예 반대말 받았다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 안 내려온 게 있잖아요. 그럼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그냥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남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좀 예외예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주어는 아예 그냥 생략을 해버렸네요. By the manager 이었었는데 어차피 전명구니까 생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용식은 이렇게 수동태 뒤에 목적어가 좀 남는 경우가 있고 해석도 그냥 주다, 주어지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받다로 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용식 동사를 수동태로 만든 모양을 제가 아예 좀 더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be given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나와서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사물 같은 거를 받다로 쓸 수도 있고요. send도 마찬가지예요. send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으면 편지는 보내진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be sent 다음에 목적어 나와도 뭐를 받다. be offered 제공받다. be granted까지가 받다. 그 다음에 award는 수여하다였는데 이렇게 쓰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상 같은 거를 수여받다. 그 다음에 뭐 발급을 받다. 그 다음에 부가를 받다. 이런 수동태들은 규칙에서 어긋난다는 거죠. 수무가 아니라 수직목, 직접 목적어가 따라 붙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형식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형식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예전부터 뭐 맥명형, 킴명형, 파명형까지는 목적격 보호자리 형용사 오는 거 봤고 오늘 새롭게 consider과 leave 말고 name과 appoint 얘를 좀 외우셔요. 특히 name과 appoint. name과 appoint도 오형식이 되는데요. 그때는 목적어 자리에 먼저 사람을 많이 쓰고 그 사람을 그 다음에 지금도 head coach, 수석 코치로 임명했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얘를 지금부터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미스터 핀토 씨는 하고 앞으로 나가겠죠. 그럼 핀토 씨는 그 다음에 임명을 하다가 아니라 임명을 받았습니다. 임명이 됐습니다.로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헤드 코치로가 그대로 내려와요.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이번에는 목적격 보호가 남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위원회에 의해서 by the committee는 날라갔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동태 다음에 보어가 좀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 다음에 무조건 또 무가 아니라 보어가 좀 남는구나.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그 보어 자리를 오형식 동사도 동사 나름이거든요. 얘네는 보어 자리 형용사가 많이 남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은 보어 자리 명사가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 외웠던 예문 있잖아요. 그래서 뭐로 임명이 됐다가 be named 명사, 뭐로 임명되다. 동의어로 be appointed 명사, 명사로 역시 임명되다고요. be considered 명사라고 하면 명사로 여겨지다요. 그는 최고 학생으로 여겨졌다 할 때도 he is considered the best stud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 그 킴 명형, 파 명형, 맥 명형 애들을 수동태로 쓴 거예요. 다 뒤에 형용사가 남아요. 형용사인 상태로 만들어지다, 유지되다, 생각되다, 그다음에 left도 쓰시면 뭐뭐인 상태로 남겨지다. 요 구조 알아놓으시면 좋겠고 이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보어가 남는 거 이 아이들도 예외로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요. 뒤를 헐뜻 보니까 first prize 1등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1등상이 보이니까 유능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로 가야지 라고만 하기엔 좀 그랬던 게 보시면 얘네가 상을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회사의 투자자들은 그 다음에 전명구 콘테스트에서 여기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상을 받은 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사형식의 수동태 be awarded 받았다는 뒤에 직접 목적어를 취할 수 있고 그때 해석이 수여받다라는 뜻이 있는 예외였다라고 해서 이제 주다가 아니라 받다 느낌일 때 그 사형식의 수동태는 뒤에 이런 식으로 직접 목적어를 취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기출공식 7번째 갈게요. 다양한 수동태 관용 표현이 출제된다라고 해서 be, pp 다음에 무조건 by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전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by 말고 with를 좀 취하는 애가 be satisfied with, be pleased with, 뭐에 기뻐하다 있고요. to be equipped with, 뭐를 장비 같은 걸로 갖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안에 관심이 있을 때도 be interested in, 어디 위에 근거하다 be based on 이런 것들이 있고 어디에 노출되다 be exposed to까지 있으니까 이거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be, pp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도 좀 외우시면 좋아요. 그때는 주어가 뒤에 투부정사하도록 요청이나 권고되다라는 뜻이라서 요청류 중에서는 be asked 투부정사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뭐뭐인 것으로 예상되다 be expected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수동태 다음에 투부정사가 붙는 그런 관용 표현도 있으니까 알아놓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갈 건데 지금 같은 경우도 marry는 부사로 붙고 원래 비동사 다음에는 B형, 일반적인 형용사가 제일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중에 일반적인 형용사 B도 있긴 하지만 이때 쓸 수 없었던 게 뒤에 with랑 이어지는 수거는 아까도 살짝 봤던 뭐뭐 하게 돼서 기쁘다, be pleased with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구 표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기출공식 8번째 가보죠. 이번엔 수태는 다 했고 시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에 먼저 가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는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현재 상태를 쓸 때도 있지만 반복이나 습관하는 일반적인 사실 할 때 많이 쓰기로 했었죠. 그리고 그때 많이 쓰는 부사가 현, 빈, 앞자만 따서 빈도부사랑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커피를 마시진 않아도 제가 좀 커피 마시고 있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습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커피를 마실 때 I usually drink coffee. I generally drink coffee.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every, usually, generally 같은 거 나오면 현재 시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빈도부사 앞자만 따서 현, 빈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실행짝은요. 얼마 전에 ago,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last night, last Monday 이런 식으로 지난 일일 때 쓰는 거고요. 요건 발음 한번 해보죠. 이거 발음 recently로 하지 말고 recently, 최근에란 뜻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라고 해서 과거 시랑 쓰면 되고 once도 한 번 말고 한때란 뜻이 있어요. 한때 뭐뭐 했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나오면 과거 시제랑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의 시제 또 짝은 뭐가 있을까요? next 나올 때 미래 시제랑 잘 나오겠죠. next Monday, next week 이런 거 할 때요. 그리고 later 나중에 한 다음에 시점까지 나와서 later this afternoon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번 오후에 오후 중으로 later this week 이번 주 중으로 하겠다 미래 시제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soon도 미래 시제랑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원래 미래 시제는 will을 쓰는 게 정상이지만 가끔 내가 미래 시제를 꼭 쓰고 싶을 때 will이 없었다면요. 그냥 ing 말고 be ing 중에 현재 시제 am ing나 are ing나 is ing 이런 걸 쓰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미래일 때 주로 많이 쓰는데요. 영화가 곧 개봉합니다 할 때도 the movie is coming soon 이렇게도 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미래일 때는 가끔 이렇게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자, 여기서 문제 힌트는 every Wednesday, 요게 힌트였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빈도부사죠. 매 수요일마다. 그럼 빈도부사, 이렇게 빈도 높게 매주 수요일마다 한다는 거는 현빈, 현재 시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현재 시제가 사실 C도 있고 A도 있단 말이에요. 수일치는 기본이죠. 자, Mr. Park. 단수잖아요. 그럼 S부터 해서 he has 이런 것처럼 정답은 he orders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공식 9번째 갑시다. 특정 시점 진행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진행 시제를 쓰면 돼요. 생동감 있게. 그래서 저희가 현재 뭐를 하는 중입니다 할 때 currently ing까지 써서 현재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진행도 뭔가 생동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객님 한 명이 전화를 했었던 그 순간에 얘는 뭐를 참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be ing, 과거 비동사를 이용해서 ing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 미래 한 시점에 일어날 일, at this time tomorrow, 내일 이 시간쯤이면 하는 중일 거예요 할 때 또 will be ing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생동감이 있을 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25번 보도록 하죠. 그럼 25번에서는 뭐가 힌트인가 봤더니 여기 right now라고 한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느낌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럼 현재 진행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현재 진행, 근데 이것도 좀 수일치 좀 해보면 여기가 지금 cameras라고 해서 복수잖아요. 그럼 s가 붙었으니까 여기는 s가 안 붙은 동사가 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다음에 괜찮은 거, they죠. they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they are 같은 게 와서 are ing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now가 현재 시제랑 가끔 쓸 때도 있는데 현재로 쓰려면 그냥 they have처럼 그냥 동사를 썼어야지 여기 becomes처럼 s가 붙었으면 아예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기출공식 10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료시제라는 걸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완료시제는 어떻게 생긴 거 뭔지 보셔야 되는데 현재 완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럼 현재 완료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BPP 수동태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수동태가 앞잡아서 수, BPP 되다였고 오늘 현재 완료가 처음 제대로 나오는데 히읗으로 통일할게요. 현재 완료, have pp 또는 수일치에 따라 has pp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현재 완료고요. 자, 그럼 현재 완료는 어떤 표현인지 알려드릴게요. 현재 완료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딱 여기 과거가 있었고 여기 현재가 있었을 때 그 안에 있는 표현을 주로 다 현재 완료로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이 계속용법, 계속될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과거에만 하거나 현재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해왔다. 그래서 이때는 해왔다라는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하기 좀 쉽게 현재 완료, have pp, 해왔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해왔다 해석일 때는요. 언제부터 해왔는지를 되게 중점으로 삼아서 언제부터 언제 이래로 과거 첫 시작점이랑 쓰는 게 since입니다. 그래서 since 1986년이면 그때부터, 여기가 그 점인 거예요. 그때부터 해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총 계산을 해서 그래서 지난 뭐 3년 동안에, 2년 동안에 그렇게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for the last 2 years 약간 이런 식으로 자 for이나 over 다음에 과거 기간을 쓰면 그때도 have pp 해왔다랑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요게 계속 해왔다 해석할 때 같이 쓰이는 짝들이고요. 그다음에 이 해석 말고도요. 이번에는 과거 있었고 현재 있었고 그 사이 안에서 완료한 거를 강조할 때도 현재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그때 완료를 강조할 때는요. 해석이 그냥 해왔다가 아니라 했다. 과거랑 비슷해요. 그냥 완료를 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이 들어가는 아이가요. 뭐 recently나 lately, 최근에 완료했다 써도 되고요. just라는 부사랑 와서 방금 막 완료했다.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해왔다, 완료했다. 이런 해석으로 알아놓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경험을 나타낼 때는 뭐 해본 적 있다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 RC에서는 계속이랑 완료, 요 느낌의 해석이 훨씬 더 정답이 잘 되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ave pp에다 변형을 줘볼게요. have나 has의 과거가 had죠. had pp로 바꾸면
과거 완료. have pp에다 will을 붙이면 will have pp라는 과거 완료랑 미래 완료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각자 해볼게요. 자, 과거 완료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기 과거가 있었어요. 내 과거 시점을 말해주고 그거보다 더 전에 완료한 일을 갖다가 과거 완료. 또는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과거보다 더 옛날에 끝났다라고 해서 대과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혹시 헷갈리시면 대과거의 디귿 생각하면서 had pp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 대과거, 과거 완료가 정답이려면요. 이제 과거보다 더 옛날에 일어났다는 느낌이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by the time절 그때쯤에는 이란 뜻이라서 document가 도착했을 때쯤이면 여기 과거 시에 나왔죠. 먼저 과거를 찍어주고 그거보다 더 전에 했었다. 그런 거 써서 도착했을 때쯤이면 우리 팀은 had pp 대과거, 과거 완료를 써서 이미 떠나고 없었다. 약간 과거랑 비교했을 때 더 옛날 얘기를 쓸 때 쓰는 게 대과거고요. 그다음 미래 완료도 그냥 미래 할 거다가 아니라 다른 미래의 또 시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현재가 있었고 근데 그 미래 시점쯤이면 뭐를 완료했다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혼자 쓴 게 아니라 by the end of this year 올해가 끝났을 때쯤이면 미래 하나 찍어놓고 우리는 완료를 할 거다. 그럴 때 쓰는 게 will have pp라는 표현이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와 미래 완료의 표현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건데 29번도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여기에 과거가 나왔어요. 스즈키 씨가 도착을 했었을 때 그럼 여기 과거에 이 사람이 이미 도착을 한 거죠. 근데 그 도착보다 더 옛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착을 했었다. 이거 그 다음에 even though절 부사절이 붙어서 그녀의 트레인이 20분이나 늦게 출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도착한 거보다 이 기차를 타고 왔었던 그 기차가 막 늦게 도착하고 이건 더 옛날 과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표현하고 싶었던 건 대과거였습니다. 그럼 과거보다 더 옛날 과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대과거, had, pp, 과거 완료. 정답은 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공식 11번째 또 가볼게요. 시제일체 또 예외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 예외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절과 부사절 좀 요걸 나누셔야 돼요. 저희가 주절이 훨씬 힘이 세고요. 이 접속사, 시간이나 조건 접속사에다가 절을 붙인 부사절, 수식어가 있는데 여러분 주절이 더 힘이 세요? 아니면 수식어가 더 힘이 세요? 당연히 주절이 힘이 세죠. 주절은 미래 시제 쓸 때 그냥 will을 딱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매니저가 전화를 미래 할 거야. 이때는 will을 쓰시면 돼요. 근데 왼절이 부사절로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해석은 미래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장소에 도착할 때 미래에 전화할 거단데 여기도 원래는 원칙상으로는 will을 쓰고 싶거든요. 근데 will을 쓰면 주절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고 나무 기둥인데 네 가지면서 왜 will을 써? 저리 가! 하면서 못 쓰게 해요. 그래서 아쉽게도 약간 주절의 갑질 횡포 같은 느낌? 그래서 요 시간 부사절에서는 will을 못 쓰고 한 단계 강등돼서 현재 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수일치는 돼요. 그래서 he has처럼 s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볼게요. 이렇게 시간 부사절 왼절뿐만 아니라 if절, 조건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도 해석을 해보면 미래에 뭐를 할 거다, 미래에 만약에 뭘 하면 원칙적으로, 해석적으로는 will을 쓸 것 같지만 역시 주절이 괴롭혀서 네가 뭔데 will을 써? 저리 가! will 못 쓰고 그냥 현재를 쓴다. 요거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사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하나 가보죠. 이것도 열심히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그 대절에 나오는 좀 동사를 조심을 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뭔가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요청하다류를 좀 써드렸습니다. ask, request. 그 다음에 제안하다, suggest, recommend란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면 that 이하를 해야만 한다고 요청하거나 친구한테도 네가 이 무료 인강을 들어야만 한다고 제안하거나 추천을 할 거예요. 그럼 그 대절에는요. 그냥 뭐 이렇게 수일치나 시제일치 이런 거 하지 말고 해야만 하는 느낌이니까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의 조동사가 should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여기 should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should 다음에는 원래 뒤에 항상 누구를 써야 되죠? 동사 원형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should가 나와 있었으면 좋겠지만 should가
생략이 됩니다. 그럼 should가 있다는 걸 모르고 막 여기다 수일치도 하고 시제일치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동사 원형을 항상 써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제일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건 request랑 그다음에 suggest가 제일 잘 나와서 suggest that 다음에는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다. 그냥 suggest that should 동사 원형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해석을 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요청을 했던 건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이 지금 뭐 바뀌어야만 한다고 지금 추천하고 제안을 했는데 그렇다고 진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바뀌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과거라고 막 여기 과거 써서 막 또 여기도 was 쓰거나 막 수일치에서 is 쓰거나 뭐 will 쓰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sh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 원형, 조동사 다음에 나온 동사 원형 should be, 비동사를 또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사로 쓸 때도 있지만 형용사로 쓸 때도 있어요. that 이하를 해야만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라고 해서 necessary, 중요합니다. important. 그럼 이 단어 외울게요. 발음은 imperative 라고 해서 이때도 해야만 하는 의무적인 느낌이에요. essential도 필수적인. 그래서 이 다음에도 that 다음에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다. 그래서 여기도 imperative that 다음에는 should 생략되고 동사 원형이다. 이 표현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무엇인가 봤더니 보기에 동사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때는 보세요. 진짜 주절이 아니라 while절, 시간부사절입니다. 그리고 해석은 미래가 맞아요. 미래 폐쇄가 될 겁니다. 미래 뭐를 하는 동안에는 그렇다고 주절의 will인데 여기 부사절에 will 쓸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요, 못 쓴다고 했었죠.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못 써요. 현재로 강등이 돼야 됩니다. 그럼 현재 시제의 동사를 찾을 건데 여러분 첫 덩어리에 ing로 시작하는 건 동사가 아예 아니에요. 준동사지. 그래서 정답은 are. 그다음에 수일치는 할까요? renovation, they 그것들로 바꿀 수 있으니까 they are. 정답은 B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기출공식 마지막. 오늘의 기출공식이 무려 12개까지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기출공식 12개는요. 수태시 이게 대부분은 좀 섞여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는 순서대로만 잘 하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 푸는 연습 같이 해보고 끝낼게요. 자, 나중에 이렇게 나오고 보기에 동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거든요. 그때 뭐 태를 먼저 하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수일치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일치는 수식어구는 다 없애고 해야 되니까 전명구 이건 없애시고 여기 our marketing promotion까지가 주어가 확실합니다. 단수죠? S 크로스 법칙으로 하면 S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it으로 바꾸셔서 it is, it has 이런 것만 남겨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일치 할 때는 보기를 앞덩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 have는 일단 안 돼요. it has고 그다음에 it was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일치 할 때 미래랑 과거는 둘 다 괜찮아요. 그래서 will은 그냥 통과, ed도 통과 무조건 됩니다. 이 동사 s가 붙는 거는 주로 3인칭 단수 현재 시제일 때 붙는 거라서 과거랑 미래는 원래 수일치 할 때 ed랑 will은 프리패스로 다 통과가 됩니다. 통과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수일치에서는 이 두 번째 보기만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테일치를 가보죠. 테일치는 빈칸 뒤를 봐서 유능, 무수 기억나시죠? 근데 뒤를 봤더니 positive result까지는 목적어 있고 last year은 부사로 날아갑니다. 근데 목적어 있어요. 목적어 있으면 누구 쓰기로 했죠? 유능, 능동태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능동태는 찾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법적으로 무수, 수를 지우시는 게 나아요. 그럼 수동태는 어떻게 생긴 게 수동태였죠? 수, 비, pp, 되다 였었기 때문에 비, pp를 이 중에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중에 비, pp 남은 걸 지울 거라 보니까 여기 was pp, 얘가 bpp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를 또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bpp가 없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제를 가보죠. 시제는 근처에서 시제인트 짝을 찾으셔야 되는데 last year, 작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누굽니까? 과거 느낌 나는 yielded. 정답은 이런 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속어법으로 푸시는 게 좋아요. 하나씩 없애버리면서. 그러면 저희가 실제 문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 되겠는데요. 35번 갈게요. 이렇게 보기 좀 보세요. 덩어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랬을 때 놀라지 마세요. 무려 4덩이의 동사까지 나왔는데 빈칸 앞, 보기 앞덩이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자, 앞에 있는 수식어는 아예 보지도 마시고 donuts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S 붙었기 때문에 기본으로 오려면 여기는 S가 붙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they 다음에도 한번 써볼게요. 도너츠들 그것들이니까 they are이나
they have 이런 것들이 와야 됩니다. 볼게요. They are 괜찮고 앞덩이만 보는 거예요. They have 괜찮았어요. 그리고 과거랑 미래는 무조건 여러분 통과해요. 수일치 할 때는 단복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they will, they would. 오늘은 수일치에서는 아무것도 안 지워졌어요. 소득이 없네요. 테일치가 뭐죠? 태는 빈칸 뒤를 보면서 유능 무수였는데 앱부터는 전면구로 날아가지만 뒤에 muffins 목적어가 있습니다. 그럼 목적어 남아있을 때는 유능 능동태가 정답이었고 그럼 반대로 뒤에 목적어 아예 없을 때 쓰는 무수 수동태는 지워버리셔야 돼요. 속어법으로. 그래서 수, 비, pp가 보기에 있다면 그때 지워버리실 겁니다. 그럼 보기 중에 B, PP를 찾아볼까요? 눈을 크게 뜨면 보입니다. C번에 B, 얘는 B 아닌지네. D번에 B, PP 있죠? 얘는 빨리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얘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번에도 B, PP 있네요. 그래서 얘도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워주셨고 그럼 이제 B랑 C만 남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가 잘난지 시제인트를 보니까 시제인트에 for the past few months past가 들어간 데다가 for 기간까지 나왔어. 그럼 지난 몇 달 동안에 아까 해왔다. have pp 들어가는 게 나니까 현재 완료로 have pp 해왔다. have pp가 또 눈에 보이는 정답은 C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수학처럼 이게 체계적으로 동사 문제는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제일 길었던 동사 드디어 끝냈습니다. 자, 오늘 거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